요즘 인공지능이 정말 우리 삶 구석구석을 바꾸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상하죠? 왜 우리는 이 엄청난 기술을 100% 믿지는 못하는 걸까요? 오늘 바로 이 재밌는 역설, 그 속에 숨어 있는 우리 마음을 한번 들여다볼까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이 질문부터 던져볼게요. 데이터는 분명히 AI가 더 정확하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자꾸만, 심지어 틀릴 때조차도 사람, 그러니까 인간 전문가를 더 믿는 걸까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아주 흥미로운 미스터리예요. AI가 뭘 예측할 수 있는지 한번 보세요. 와, 이건 정말 우리 상상을 뛰어넘는 수준이에요. 예를 들면 어디서 범죄가 일어날지 콕 집어서 경찰 순찰을 돕지도 하고요. 환자 데이터를 쫙 분석해서 심장마비 위험을 미리 알려주기도 하죠. 심지어는요,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한 그런 결과까지 예측하도록 훈련되고 있다니까요. 자, 이 표를 보시면 이 역설이 그냥 한눈에 딱 들어오죠. AI는요, 데이터를 가지고 움직이니까 훨씬 정확해요. 그런데 신뢰는 덜 받아요. 반면에 사람은 어때요? 경험에 의존하니까 종종 한쪽으로 치우치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사람을 더 믿는단 말이죠. 진짜 재미있는 부분 아닌가요? 자, 그럼 이 믿음의 역설이라는 게 실제 현실에서는 과연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생생한 사례를 통해 들여다볼게요. 바로 IBM의 그 유명한 슈퍼컴퓨터 왓슨 for 온콜로지 이야기입니다. 이 왓슨이라는 슈퍼컴퓨터가요, 수백만 건의 의료 데이터를 학습해서 의사들한테 이게 최고의 암 치료법입니다 하고 추천해 주도록 만들어졌어요. 와, 기대가 정말 어마어마했죠. 그런데 결과는 완전히 예상 밖으로 흘러갔습니다. 의사들이 이 왓슨을 쓰면서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보세요. 왓슨이 자기 생각하고 똑같은 추천을 하잖아요? 그럼 에이, 내가 이미 아는 거잖아. 이건 뭐 있으나 마나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만약에 왓슨이 자기랑 다른 의견을 내면 어땠을까요? 그때는 아휴, 이 기계 뭘 모르네 하면서 왓슨이 무능하다고 깎아내렸다는 거죠. 이건 뭐 AI 입장에서는 이길 수가 없는 게임이었던 거예요. 바로 이 문장이 모든 상황을 요약해 줍니다. 여기서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의사 한 명 한 명의 전문성이라는 건 사실 자기가 본 환자 경험, 그러니까 제한된 데이터에 기반하잖아요. 그런데 왓슨은 수백만 건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의사들은 이 방대한 데이터보다 자기가 원래 하던 익숙한 판단을 더 믿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왓슨 사례는 이쯤 하고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죠. 도대체 우리는 왜 이렇게 근본적으로 AI를 의심하게 되는 걸까요? 그 심리적인 이유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가 AI를 좀 꺼림칙하게 생각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일단 뭐니 뭐니 해도 새롭고 낯설잖아요? 그리고 그 결정 과정이 블랙박스 같아서 도대체 어떻게 저런 결론이 나왔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뭔가 통제력을 잃는 것 같은 불안감이 들죠. 거기다가 언론을 보세요. AI가 성공한 수많은 이야기는 잘 안 나오고 가끔씩 터지는 실패 사례만 대서특필하잖아요. 바로 이 지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사실 AI는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없이 많은 성공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뉴스로 보는 건 뭐죠? 가끔씩 터져 나오는 그런 당황스러운 실패 사례들 뿐이죠. 이러니 당연히 우리 머릿속에 AI에 대한 이미지가 부정적으로 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제 한 걸음만 더 들어가 볼까요? 사실 우리 뇌 속에 아주 깊숙이 자리 잡아서 AI에 대한 저항감을 만들어내는 그런 특별한 심리적 편향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확증 편향이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아주 쉽게 말해서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믿고 싶은 대로 본다는 뜻이에요. 내 생각에 맞는 정보는 그렇지 하면서 받아들이고 내 생각과 다른 정보는 에이, 아니겠지 하면서 무시해버리는 경향 말입니다. 이 확증 편향을 아주 제대로 보여주는 실험이 하나 있어요. 사람들한테 AI가 나오는 공상과학 영화를 보여준 거예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정말 놀랍게도 영화 내용이 어떻든 상관없이요. 원래 AI를 긍정적으로 보던 사람은 영화를 보고 역시 AI는 대단해 하면서 더 좋아하게 됐고요. 반대로 AI를 경계하던 사람은 거봐 위험하다니까 하면서 더 경계심을 갖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디어가 우리 생각을 바꾸는 게 아니라 원래 갖고 있던 생각을 더 확고하게 만들어줄 뿐이라는 거죠. 만약에 이런 확증 편향이 계속된다면 우리 사회는 어떤 모습이 들까요? 좀 무서운 이야기일 수 있지만 AI가 주는 엄청난 혜택을 마음껏 누리는 사람들과 단지 믿지 못한다는 이유로 그걸 거부하고 뒤처지는 사람들. 이렇게 사회가 딱 둘로 나뉘어버릴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좀 우울한 얘기는 그만하고 해결책으로 넘어가 보죠. 다행히도 이 뿌리 깊은 불신을 극복하고 AI와 다시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아주 건설적인 방법들이 있습니다. 해결책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AI랑 더 친해지는 거. 둘째, AI가 어떻게 일하는지 투명하게 보여주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용자한테 어느 정도 통제할 권한을 주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친숙함입니다. 우리 처음 인터넷 나왔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뭔가 낯설고 불안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계속 쓰다 보니까 어때요? 지금은 그냥 우리 삶의 일부가 됐죠. AI도 똑같습니다. 더 많이 겪어보고 더 익숙해지는 것. 그게 바로 불안감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첫걸음이에요. 두 번째는 투명성을 높이는 겁니다. 이 AI가 도대체 무슨 데이터로 또 어떤 목적으로 이런 결정을 내리는 건지 우리가 조금이라도 알 수 있다면 그 블랙박스에 대한 막연한 공포가 훨씬 줄어들 거예요. 예를 들어 몇몇 IT 기업들이 정부의 정보 요청에 대해 투명성 보고서를 내는 것처럼 AI에도 비슷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사용자 통제권입니다. 여기서 진짜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하나 있는데요. 사람들한테 AI 알고리즘을 아주 살짝만, 정말 조금만 수정할 수 있게 해줬더니 그 결과에 대한 만족도가 엄청나게 올라갔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 바로 그 자체가 신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네, 바로 이 말이 핵심을 꿰뚫고 있습니다. 우리가 AI를 믿기 위해서 코딩을 배우거나 알고리즘 전문가가 되어야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건 기술을 얼마나 깊이 아느냐가 아니라 그 기술과 내가 어떻게 관계를 맺고 소통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결국 질문은 바로 이것으로 돌아옵니다. 우리가 AI를 그냥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 AI가 실행되는 과정에 조금이나마 참여하고 책임을 나눠 가질 수 있다면 과연 그때 우리는 이 강력한 디지털 도구를 진심으로 신뢰할 수 있게 될까요? 어쩌면 우리의 미래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우리 모두의 대답에 달려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